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2부의 첫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조용해지는데요.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어떻게 제공하고 또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돈을 어떻게 벌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그 벌이 방법을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이쯤에서 박수 한번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라이프를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바뀌는 분야 중에 한 분야가 바로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태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마트 비즈니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스마트 혁명, 비즈니스를 바꾼다, 로아 컨설팅 김진영 대표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노아 컨설팅의 김진영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도대체 스마트 비즈니스의 현재와 미래는 무엇일까? 사실 미래를 알면 제가 컨설팅 안 하고 사업을 하겠죠. 하지만 몇 가지 단초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신나라 레코드라고 하는 레코드 판매점이 있었죠. 주로 CD와 DVD 같은 걸 팔았었죠. 또 기억 속에서 사라진 또 종로서적,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로서적 없어진 거 아시죠? 누군가가 없어지면 누군가 새로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돼 있습니다. 그 레코드점을 대체했던 대표적인 사실은 업체가 누굽니까? 애플의 아이튠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마존 킨들 여러분 아시죠? 아마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원래 인터넷 서점몰로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품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죠. 잘 보시면 아마존이든 페이스북이든 카카오톡이든 제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아마존은 잘 생각해 보시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태블릿이라고 하는 제품을 직접 만들어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컨텐츠의 유통 장악력이, 온라인에서의 장악력이 모바일로 이전된 좋은 사례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킨들 북에서 판매되는 양이 아마존 킨들이 나온 이후에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 킨들이 등장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종로서적이 왜 없어졌을까? 결국 이러한 새로운 모바일 디바이스의 등장에 따라서 기존 서적 유통시장을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 거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스마트폰, 그 다음에 태블릿, 그 다음에 이런 새로운 울트라북 같은 포터블 디바이스의 등장이 결국 기존의 전형적인, 전통적인 사업의 밸류 체인을 급격하게 빠르게 통합하거나 해체하고 새로운 뉴커머,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 모바일 디바이스, 특히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태블릿 또는 저런 울트라북 같은 포터블 디바이스를 매개로 해서 이용자가 원하는 미디어 컨텐츠를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마다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소비자한테 제공하는 거죠. 뭘 통해서? 미디어 컨텐츠의 새로운 유통, 행태나 혁신을 통해서 결국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스마트 비즈니스 모델의 5가지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거를 이제 스마트의 각 대문자를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S는 바로 소셜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시장과 시장의 변화와 혁신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서비스는 패스라고 하는 미국에서 4,500만 달러를 투자받은 패스라고 하는 모바일 기반의 새로운 소셜 서비스입니다. Days like this always make him think of Rachel. He takes his picture and messages it to her on Path. 자, 패스라는 서비스는 뭐냐면요.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아시겠지만 퍼블릭 SNS 서비스라고 합니다. 사람의 관계, 인간의 관계를 무한정 확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저 사람이랑 친하니 안 친하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인플루언스 인덱스, 그래서 사회적 영향도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회수 씨가 70만 명의 트위터를 갖고 있는 것은 70만 명이랑 친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회수 씨라고 하는 사람과 제가 팔로워와 팔로잉 관계가 됨으로써 갖고 있는 어떤 관계에 영향을 받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 때로는 인간이 어떻습니까? 그런 퍼블릭한 SNS에서 관계를 맺음으로써 내가 소통을 하는 것도 있는데, 때로는 끈적끈적하게 내 친구들과 내가 정말 프라이빗하게 만나는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는 니즈도 굉장히 한쪽 가슴속에 있다는 거죠. 그 니즈를 딱 찔러서 나온 게 바로 패스입니다. 이 패스는 그래서 초기에 나왔을 때는 50명밖에 소셜 네트워킹을 할 수밖에 없도록 딱 스트릭트하게 룰을 딱 짜놨어요. 50명밖에 내가 네트워킹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소셜 네트워킹 하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150명까지 이제 소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데, 이 서비스가 결국은 가졌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프라이빗 SNS, 굉장히 끈적끈적한 인간의 관계에 포커스를 한 겁니다. 결국 기존의 소셜이라고 하는 게 인간 관계를 확장하는 건데, 그 관계라는 게 양에 굉장히 디펜던트 한다는 거죠. 트위터에 내가 얼마나 많은 팔로워를 갖고 있는지, 페이스북에 내가 친구 맺은 친구가 1000명이냐 10,000명이냐에 따라서 나의 인플루언스 인덱스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퍼블릭 SNS를 쓰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우리는 인간관계에 관해서 사실은 프라이빗한 어떤 관계들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죠. 오프라인에서 마찬가지로 동문회를 하거나 친구랑 같이 몇 명, 고등학교 동창회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는 것은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끈적끈적한 관계 네트워크입니다. 그 관계 네트워크가 모바일에서 50명으로 제한돼서 만들어지는 그런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결국 소셜이라고 하는 게 모바일로 가면서 굉장히 스몰 네트워크가 되고, 관계 양보다 관계 질을 따지기 시작했던 거죠. 관계 양이 중요했던 시대에서 이제 관계 질, 이런 프라이빗한 관계에서 만들어진 맥락을 잘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광고주나 기업주한테 또 다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핀트레스트 같은 이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핀트레스트는 사진과 이미지를 중심으로 소셜 네트워킹 하는 서비스죠. 다 아시는 서비스입니다. 핀트레스트가 그래서 나오면서 소셜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었죠. 왜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을까요? 그전에는 이제 소셜 네트워킹 SNS라고 썼는데, 핀트레스트가 나오면서 큐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사진과 이미지만을 중심으로. 결국 그 이전에 소셜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롱폼의 형태, 글을 집어넣거나 뭔가 내가 계속 말을 해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컨텐트 크리에이션을 하기가 되게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사진과 이미지만을 갖고 나의 관심사를 이제 표명하기 시작한 거죠. 핀터레스트가 그 시장을 만들어낸 겁니다. 나는 글을 쓸 필요도 없어. 글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내가 좋아하는 사진,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이미지에 단지 핀 기능 하나만으로 내 핀보드에 내가 관심 있는 사진이 다 쌓입니다. 내 친구들은 그 사진들과 이미지를 보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디에 가 있었는지, 뭘 느끼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서 컨텐트 크리에이션의 방식이 롱폼에서 숏폼, 사진과 이미지, 동영상을 중심으로 계속 흘러나가고 있는 게 기본적인 소셜의 트렌드인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 소셜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관계의 양에서 관계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또 하나는 관심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관심사, 인트레스트. 핀트레스트는 인트레스트와 핀의 합성어예요.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에 핀을 해라. 어디에? 사진과 이미지에. 그래서 큐레이션이 자동적으로 됨으로써 컨텐트 크리에이션의 강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높아지는 그런 세상을 새롭게 연 게 바로 핀트레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셜 비즈니스를 모바일에서 이해할 때는 결국 관계의 양보다 관계의 질이 중요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 두 번째, 관심사를 중심으로 굉장히 스몰 네트워크가 모바일을 중심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스마트의 이제 S를 봤고요. M. 자, M은 이제 마켓플레이스인데요. 자, 이 동영상은 이베이가 만든 동영상이에요. 이베이가 여러분 페이팔이라고 하는 업체를 인수한 거 아시죠? 페이팔은 어떤 서비스냐면요, 미국에선 주로 송금 전환 서비스, 전신환 서비스예요. 내가 충전을 시켜놓고 10만 원을 충전시켜놓고 그 계좌를 통해서 내 친구한테 이체를 하거나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자, 모바일 페이팔이 모바일로 가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어지고 있습니다.
딸내미가 아빠한테 이제 $80의 용돈을 페이팔로 받았어요. 근데 길거리를 가다가 자주 가는 길거리겠죠. 길거리 가다가 길거리 인근에 내가 잘 가는 상점에서 노티가 날라옵니다. 네가 좋아하는 옷이 있으니 한번 보렴. 소리를 좀 크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점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뭐가 있나? 좋은 게 있나? 좋아하는 거 발견했는데 라지 사이즈밖에 없어서 이제 스몰 사이즈를 페이팔로 결제합니다. $80의 용돈에서 $44를 페이팔로 이제 결제를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은 편의점에 가서 페이팔에서 지원하는 QR코드 방식의 또 상품의 결제를 바로 할 수가 있어요. 페이팔은 지금 이제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nd it's your money moving with you. 실제로 또 페이팔은 이베이는 오프라인에 그런 포스 사업을 시작했어요. 신용카드 조회기 포스 시스템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가맹점을 중심으로. 자, 이게 바로 이베이입니다. 여러분, 이베이는 어떤 사업이 생각나시죠? 11번과 같은 업체예요. 인터파크와 같은 업체였습니다. 전자상거래죠. 아마존과 같은 그런 온라인에서 물건을 매개하는 사업자였어요. 근데 최근에 모바일로 빠르게 사용자들이 이동하는 걸 캐치업하고 이베이가 인수한 페이팔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빠르게 모바일 결제를 중심으로 한 결제 사업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이베이가 이커머스 사업자가 아니라는 거죠. 오프라인의 리테일러들을 페이팔이라고 하는 모바일 결제 수단을 통해서 이제 오프라인에 있는 로컬 비즈니스를 자기의 품으로 다 끌고 들어오는 하나의 거대한 마켓플레이스, 새로운 모바일 기반의 마켓플레이스 사업자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A의 아티피셜입니다. 자, 이거는 아까 김지현 교수께서도 얘기했던 이제 구글 글래스인데, 구글 글래스 이거 동영상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제 구글 글래스 하는 사람의 모양, 저 실제 화면을 찍은 겁니다. Adjust it to see everything. The home screen shows a clock. This is your timeline. It's a row of cards. Things to the left are happening now or coming up, like the weather, an upcoming flight, or an event in your calendar. You can tap on any card. 오른쪽에 있는 요 그 탭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화면 구동을 할 수 있고요. OK 글라스라고 하고 외치면 음성 인식이 돼서 특정한 기능이 또 실행되게 됩니다. 카메라를 찍을 때 OK 글라스를 치면 이제 카메라를 찍고요. 기본적인 소셜 네트워크 기능들도 다 가능합니다. 자, 이 구글 글래스가 결국 이 스마트 A의 아티피셜의 전형적인 이제 사업 모델인 거죠.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구글이 찍었습니다. 구글이 이 구글 글래스를 이 판매 마진을 먹으려고 이 구글 글라스를 2년 이상 개발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두 명의 창업자는 구글 글라스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넥스트 빅띵을 보는 거죠. 스마트폰 이후의 넥스트 빅띵은 도대체 무엇이 될까? 그게 바로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두 명의 창업자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판매를 통해서 판매 마진을 먹으려고 구글이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또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의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겠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서 결국 플랫폼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려고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기술력을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티피셜의 또 다른 사례. 자, 이 동영상은 MS의 키넥트 동영상입니다. We started with a sensor that turned voice and movement. MS의 키넥트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스박스 이제 360을 내면서 가장 히트친 게 이제 이 키넥트이기 때문에 키넥트는 단독으로 존재하고요. 1,900만 대가 현재 팔렸다고 합니다. 단일 기기로는 가장 많이 팔린 동작 인식 센서예요. 동작 인식 센서가 1,900만 대까지 팔린 거는 이제 키넥트가 유일하고요. 기네스북에도 오를 정도입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이제 엑스박스 1이라고 5월달에 이제 엑스박스 1이 발표됐는데 엑스박스 1은 키넥트가 없으면 작동이 되지 않게끔 거의 일체는 아니지만 세트로 완전히 패키지돼서 나왔어요. 근데 키넥트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새로운 산업군의 생태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도 오픈키넥트.co.kr이라고 하는 사이트 커뮤니티가 있어서
키넥트 기반의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요. 다양한 B2B 인더스트리들, 특히 헬스케어나 교육, 의료 쪽에서 키넥트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MS가 모바일 시장에서 모바일 OS는 장악하지 못했지만 그걸 구글과 애플에 내줬지만 거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엑스박스의 키넥트를 통해서는 새로운 서드파티 생태계를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자, 이런 아티피셜, 결국 우리가 현실 같지 않은 증강된 현실, 그걸 저희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하죠. 이런 증강된 현실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들이 이제 세상을 새롭게 변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질만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R의 이제 스마트의 R은 리테일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스퀘어라고 하는 이 아이폰 기반의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는 트위터의 창업자가 나와서 만든 스타트업 벤처예요. 스퀘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스퀘어 스탠드라고 하는 아이패드라고 하는 아시죠? 태블릿 기반의 새로운 포스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포스 시스템은 이제 다 버려라. 옷이나 재라. 운동기구로 활용하고. What will you do with your old register? Introducing the Square Stand. The register reinvented. 저기 아이패드 기반의 스퀘어 스탠드라고 하는 새로운 squareup.com/stand. 포스 시스템입니다. 이거를 벤 사업자가 아니고 크레디트 카드 컴퍼니도 아닌 일개 스타트업이 만들어서 지금 사업을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입니다. T는 태블릿이죠. 태블릿의 사용은 요즘 교육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텍스트북이라고 이제 초중교육을 중심으로, 특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디지털 텍스트북이 이제 한국도 도입이 된다고 하죠. 바로 태블릿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의 교육 서비스 모델에 이제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아이패드를 활용한 교육이 일어나고 있고요. 텍스트북이 아이패드를 통해서 현재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초중고교의 이제 교과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디지털 텍스트북으로서 이제 태블릿의 가능성이 굉장히 점쳐지고 있고요. 제가 오늘 또 최근에 새롭게 이제 발표한 또 제가 좀 직접 쓰고 있는 건데요. 이 노블릿이라고 하는 용어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노블릿의 전형인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저는 집에서 쓸 때는 이게 노트북 형태로 쓰는데 회사에 나갈 때는 이것만 가지고 나갑니다. 충전을 해서. 최근에 또 이런 태블릿도 아니고 노트북도 아니고 굉장히 포터블하면서 태블릿의 기능과 노트북의 기능을 합친 새로운 디바이스가 또 나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MS 서피스죠. 또는 삼성전자의 아티브 같은 이런 단말입니다. 자, 이거는 삼성전자에서 만든 동영상이에요. 광고 동영상이죠. Oh no! What's going on? Put you on a remote location, and then from there. 자, 이 동영상 끊지 않고 한번 보겠습니다. 좀 I'm really sorry. 약간 황당하기도 한데 또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법하기도 한 상황인 것 같아서 또 여러분과 보고자 합니다. Sorry, but I just can't shake the feeling that. Sorry, just one moment. Hello? You're having some problems. I need your help. Sure. 삼성전자 광고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태블릿의 미래가 변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가져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다양한 멀티 디바이스를 갖고 다니죠.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태블릿도 갖고 다니고 태블릿과 스마트폰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와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툴로 굉장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저래서 상사가 변경된 데이터를 가지고 쉽게 대처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저는 동영상을 보면서 사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런 일들이 많지는 않지만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법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저런 일들이 벌어져도 짧은 시간 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 그게 이제 결국 이 태블릿 시장에 의미하는 바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스마트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결국 우리가 들고 다니는 비즈니스 모델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결국 모바일에 있다. 그 모바일이 결국 eating the world.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모바일을 통해서 온갖 세상에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해체되고 가치사들이 통합되고 해체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있는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